이렇게 무섭고 귀찮은 투자, 살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18%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전 세계 선진국 금리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투자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워크를 진행하게 된 맵플러스의 박태우입니다. 요즘에 나만 일하나요? 돈도 일해야죠. 돈도 일하게 만드는 투자 이모저모 저희 머니워크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 뉴스에서 요즘 맞벌이가 늘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맞벌이가 왜 늘었을까요? 옛날에 보통 집안일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요즘 시대 여성분들이 갑자기 자아실현 욕구가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일이 하고 싶어서 맞벌이 하게 된 거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실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사실 투자도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근로소득 외벌이로는 저희 인생을 책임지기가 어렵게 된 시대가 됐어요. 저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돈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투자도둑과의 맞벌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 투자가 100억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데 막상 투자를 얼마나 하실까요? 통계를 보면은 직장에 한 10명 중에 6명 한 60% 정도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적금은 빼야죠. 예적금 빼고 나면은 그 중에 40%, 결국 보면은 24%, 한 4분의 1 안 되는 사람만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고 계세요. 왜 안 할까요? 사실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돈을 잃기 싫으니까 안 하죠. 그럼요. 피 같은 돈인데.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한 거는 생각보다 이 투자라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점에 가야 되고요. 증권사도 가고 은행도 가서 사인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투자자 보호한다고 치고 그런 프로세스를 좀 번거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무섭고 귀찮은 투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도대체 전이랑 뭐가 달라졌길래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요즘에 생애주기, 재무설계 이런 어려운 얘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옛날 분들은 근로소득으로만 돈 버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예금금리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90년대 평균 그 예금금리가 10%였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한 푼 한 푼 아껴가지고 목돈을 만들어 집을 샀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 있잖아요. 더 이상 그런 얘기 드라마에서도 안 나오죠? 한번 제 차트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 추이인데 이제 96년부터 그린 건데 이제 97년에 IMF는 좀 특이 상황이라고 하지만 90년대 전반적으로 예적금 금리가 10%였어요. 10%. 10%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그냥 돈을 갖다가 은행에 맡기면은 10년을 냅두면은 총 수익률이 159%가 됩니다. 원금이 2.6배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 다 해도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죠? 여기 1.7%라고 써 있네요. 1.7% 10년 동안 예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8%예요. 진짜 18%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복리의 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복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가겠느냐. 사실 거의 1%면은 0%면은 반등하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 중에 하나인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10년 동안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금리죠. 근데 이거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근데 시작이 언제예요? 197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계속 내려왔던 건지 40년 동안. 40년 동안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게 반등을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제는 0%가 되지 않았냐. 이제 거의 0%다. 근데 그럼 미국만큼 좀 튼튼해 보이나만 독일 한번 볼까요? 독일 10년물 금리 역시 내려갑니다. 보시면은 0%보다 낮죠. 이제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최근에 DLF 사태니 이런 터진 거예요. 바닥을 뚫다 못해 지금 지하 2층까지 파고 내려갈 기세입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보시죠. 계속 내려갑니다. 소리 끄고 보시는 분들은 뭔데 왜 자꾸 똑같은 금리 보여주냐. 다릅니다. 다 다른 나라인데 전 세계 선진국 금리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못 살겠다, 이민 가야겠다? 독일, 미국 젊은이들도 망했습니다. 다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금리는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더 내려가지 않더라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저금리 시대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평균 성인 기대 수명이 82.4세라고 해요. 그런 말 들으면은 좀 기분이 왠지 좋기도 한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즘 보통 첫 직장 취업을 한 30살 가까이 하는데 보통 정년 한 50대 생각을 하죠.
일하는 거 30년 준비해가지고 50살까지 20년 일해서 100살까지 50년 동안 놀고 있어야 되는 게 100세 시대의 비극입니다. 늙었는데 가난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늙어보진 않았지만. 우리도 알아나면 좋아요. 건강보험 얼마나 좋아요. 또 연금도 나오죠. 아마 죽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이 나올 겁니다. 이 100세 시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뭐 100억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나요? 아닙니다. 100세까지 비교적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아무리 뭐 대기업을 다녀도 다르지 않아요. 뭐 커리어에서 성공하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보통 내 얘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투자의 한자를 보니까 던질 투자의 재물 자자예요. 재물을 던지다. 어부터 되게 무섭죠? 예, 돈을 던지는 겁니다. 막 돈이 없어질 것 같아요. 불안하죠? 사실 그게 투자가 맞습니다. 돈을 맡겼는데 어딘가 마음에 불안하면은 그게 투자입니다. 모든 투자는 위험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수익률의 동의어가 손실입니다. 투자의 동의어가 위험입니다. 그게 투자에서 바라보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투기라는 게 있어요. 투기 나쁜 거죠. 도박, 그리고 생산과 관련 없는 이익만 추구하는 운의 모든 걸 거는 그게 투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랑 투기랑 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좀 있어 보이고 착하면 투자고 좀 약삭 빠르고 나빠 보면 투기인가요? 투자도요, 알 수 없는 미래에 약간의 운의 요소가 껴있는 곳에 돈을 거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 투자의 좀 어두운 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직면을 하는 게 투자의 시작입니다. 사실 좋은 투자 상품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다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은행 직원이 얘기를 해도 본인이 스스로 제대로 이게 뭔지 파악해야 됩니다. 아니면 눈탱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하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를 많이 떠올리시죠.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뭐 투자를 했는데 큰 돈이라서 다시는 투자 안 하고 난 무조건 적금만 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투자랑 주식 투자랑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요, 투자 중에서 난이도가 엄청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저도 안 합니다. 기업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 예금금리 한 1.7%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조금 높은 한 3% 정도는 3%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에 비해서 되게 귀여운 수준의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투자를 권해드려요. 그러면서 위험에 익숙해지고 투자를 배워가면서 조금 더 어려운 투자를 해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조깅부터 해야 돼요. 마라톤 바로 뛰면 죽습니다. 앞으로 머니워크에서는 이제 비교적 이런 3% 같은 안전한 것부터 몇 배, 뭐 나는 그런 신나는 느낌 나는 그런 투자 상품까지 다양하게 좀 정보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수익률이라는 게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데 안전한 건 없어요. 재밌는 거는 보통 큰 뉴스, 그러니까 뉴스에 크게 나는 사건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투자 상품들입니다. 왜냐? 안전한 줄 알고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집어넣거든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은행에서 독일 국채 관련 뭐 DLF를 수천억 원씩 팔아가지고 투자자가 막 손실 많이 입었는데,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뭐 이거 독일 국채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절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독일은 안 망하고 투자자만 망했죠. 그런 문제가 있는 투자 상품도 저희가 한번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투자라는 게 좀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지면 다칠 것 같고 무섭고. 그런데요, 한번 타기 시작한 사람은 걸어가거나 힘들게 뛰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저는 투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저성장 저금리 100세 시대에 투자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안 하면요, 100% 실패합니다. 투자라는 거 조금 무섭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머니워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아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되게 좋은 콘텐츠와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